힘을 모아야 될 때 큰 힘을 실어주실 의원님들께 몇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기정 의원님 먼저 축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은 현장에 실질적으로 이 풀뿌리 생활 정치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말씀도 좀 들어보고자 해서 왔는데 이렇게 자리를 하게 돼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여야를 떠나서 지금 민주당, 새누리당 또는 무소속에 속하는 여러 현장 정치인들 또 정당의 관계자들 함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을 떠나서 이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문제가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우리의 고민거리,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대선 때 그래서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 민주당으로는 이제 당 대표 선거가 있고 1년 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91년 내천으로부터 시작된 지방자치가 벌써로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 또 2005년에 이 복수 공천, 그러니까 이 중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로까지 발전되어오는 우여곡절 과정에서 오늘에 이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민주당의 당사에서는 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 기초 여성위원들이 모여서 정당 공천 절대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같이 이 얘기도 듣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공천제를 폐지해서 본래적 의미의 풀뿌리 지방자치로 정말 발전하고 전진하자, 이런 어떤 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선언하면서 우리 127명의 민주당 이야기입니다마는 민주당 국회의원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는 이제 김한길 대표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는 웃으면서 127명의 국회의원 때문에 어찌 보면 희망이 없다 그러더라. 국민들은 오히려 민주당으로 보면 103명의 잔치단체장과 1403명의 지방 일꾼들이 희망이라 그러더라. 그분들과 60년 전통의 당원들이 뭔가의 지역으로부터 생활 정치를 해 나감으로부터 우리 민주당의 위기를 한번 극복해보자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출마를 각오를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사실은 오늘 주제하고는 제 지금 입장은 당론을 따르는, 그리고 제 소신이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공천을 해야 한다는 쪽에 저는 지금 서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난 토요일 날 그런 과정, 또 오늘 이런 토론, 또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그 당대표 등록 직전까지 이런 자리, 크고 적은 이런 자리에서 의견들을 충분히 나누어서 어쩌면 우리 민주당의 또는 당의 당론을 정하는 시간이 올 때 그때 정확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성엽 위원님이 주최하시고 우리 시군 군수님 협의회, 그다음에 또 지방의회 협의회가 준비한 오늘 토론회가 정말 좋은 토론회가 되고 결국 우리 정치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물꼬를 트는 어떤 토론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전국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을 오랜 시간 역임을 하셨던 전병헌 의원님은 잠깐 나가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새누리당의 유지영 의원님 모시고 인사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 개정하려면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협조도 많이 필요합니다. 큰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 인사말은 생각지도 않고요. 유성엽 의원은 평소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저희 정치내의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정치인에서 어른이 하시니까 축하해주러 왔는데 이렇게 불려나온 것 같고요. 전 유아보육 전문가로 비례대표로 입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방 그 자치 쪽에, 그러니까 자치 뭐 시의원이나 구의원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저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계속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 저는 국민의 소리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좋은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좋은 대안을 내어주시면은 또 유성엽 의원님 앞에 서셔서 그 정말 제대로 이게 결정이 되도록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 의견을 잘 정치해서 국민이 원하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를 거쳐서 좋은 결과 내어주시면은 유성엽 의원이 잘 마무리를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 토론회를 거쳐서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발의할 때 꼭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전도사시죠. 전남 강진 영암 장흥의 황주홍 의원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제가 좋아하는 우리 유성엽 의원님 주최하시는 행사라서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주제가 유성엽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여기는 꼭 참석해서 여러분과 뜻을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유성엽 의원님 또 유지영 의원님 또 바쁜 일정으로 떠나셨지만 전병헌 의원님이랑 여러분들 함께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고재득 청장님, 또 김생기 시장님, 또 노현송 청장님이랑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기초 단위의 정당 공천 제도, 이건 국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백해무익한 악법이자 나쁜 제도입니다. 국민 여론 조사하면 대개 70% 안팎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께서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국민 여러분들의 의사, 여망을 알고 있는 여야는 대선을 앞두고서 대선 공약으로 함께 공히 대선 공약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누리당 내에서 또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조금씩 노출되고 있는 것, 국민이 보시기에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입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우리 강기정 의원님 이번에 이제 대표 최고위원회 출마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보다 좀 아래인 지금 최고위원 출마를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이 아마 이제 대표님 입장과 제 입장이 달라서는 안 되는데 아마 우리 대표 후보님께서도 생각을 잘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확고부동하게 정당 공천제 하루빨리 실천해야 한다. 새누리당 죄송합니다. 저는 민주당으로서 정당 공천 폐지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선도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설 자리 없어지는 거다 하는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그런 충만한 의지로 이 악법 폐지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이 토론회를 주최하신 유성엽 의원의 이 자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환영사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지영 의원님도 바쁘실 건데 인사 말씀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가셔도 뭐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예, 또 일이 있으시면요. 우리 강기정 의원님께서도 또 뒤에 일들이 또 있으실 수 있고요. 사실 무엇보다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본 다른 일이 어떻게 겹치다 보니까 좀 먼저 한 30분 정도 먼저 와서 입구에서 인사도 좀 여유 있게 나누고 또 저도 또 이 행사에 대한 준비도 하면서 자리에 섰어야 할 입장인데 너무 늦게 와서 너무 귀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오셨는데 큰 결례를 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님 또 시군의회 의장님들 또 의원님들 이렇게 많이 오셨고 또 제 지역구인 정읍에서도 그 먼 거리를 정말 마다하지 않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든 걸음을 해주셨는데 일일이 그렇게 아까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또 오늘 그 발제자 또 토론자로 이런 귀한 행사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우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고경훈 박사님, 또 경찰대 이관희 교수님, 또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의 김상미 원장님, 동두천 오세창 시장님, 또 수원시 의회 의장을 하시고 경기도 대표 회장을 하시는 노영관 수원시 의회 의장님 등 정말 귀한 또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자리에선가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포스터를 붙여놨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그랬더니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이렇게 포스터를 보시고 어느 분이 폐지 여부를 위한 토론회야지 어떻게 폐지를 위한 토론회로 결론을 내려놓고 토론회를 하느냐. 이제 물론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구상했던 이 토론회의 그 방향이나 내용은 폐지입니다. 폐지를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이 자리에서 더 검토하고 뜻을 모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또 전국 시군 자치구 의장 협의회 이렇게 공동으로 이 토론회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서 우리 강기정 의원님 또 황주홍 의원님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저는 이 자리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가 지난 대선 때의 양당의 공약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새삼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국민 대다수가 기초단위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기를 원한다 라는 사실도 굳이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내려놓아라, 기득권을 버려라 했을 때 가장 국민들께서 중요하고 크게 생각하는 기득권 중에 하나가 기초 단위의 정당 공천권 이다라는 점도 이 자리에서 별도로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그 지방자치 문제를 정략에서 해방을 시켜서 순수하게 지방자치 그 문제로 바라다보고 지방자치를 더 육성하고 꽃을 피우게 해야 할 과제가 우리한테 남아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리를 같이 오고 계신 분들 다 아마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도 재헌 헌법에 도입이 되면서 6.25 전쟁 중에도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한 지방자치가 5.16 군사 정변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체시키고 민주주의를 한쪽에 제껴 놓을 때 그때 지방자치는 전면 중단이 되었던, 어찌 보면은 이것은 지방자치 그 자체를 본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후퇴될 때 또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그런 어떤 정략적인 그런 판단과 선택과 교류를 같이 했던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러한 지방자치가 30여 년 만에 부활 실시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YS의 단식, DJ의 단식을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땅에 민주주의를 되찾는다라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 그 민주화의 그 과제 중에 한 과제로 지방자치를 부활 실시해야 한다라고 그 명분을 가지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만은, 그때도 저는 그분들 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과연 YS와 DJ가 왜 지방자치 문제를 놓고 단식까지 하면서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인가? 과연 이 나라의 민주주의만을 회복하자 하는 순수한 뜻만 있었던 것인가? 저는 좀 거기에 100% 동의하지 않는 것이, 만약에 지방자치 또 지방자치를 회복해서 민주주의를 또 회복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뜻이었더라면은 지방자치가 부활 실시되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지방자치 여건을 갖추는데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성의 있는 고민을 하고 성의 있는 대책을 찾아내면서 지방자치가 차질없게 이렇게 실시되도록 갔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당시 논의의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은 언제 선거 실시하느냐, 선거를 할 때 공천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의만 무성했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꽃을 필 수 있는 논의는 대단히 취약하거나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마 YS의 머릿속 또 우리 DJ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임명제하에서 이 100% 벌어지는 관권 선거를 해소해야만이, 극복해야만이 대선에서의 승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권 선거의 피해를 50% 정도 줄여보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후보가 일선에 가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 지방 의원들을 하면은 관권 선거의 폐해를 반절 정도는 줄여서 대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단식을 하면서라도 지방자치를 주장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방자치가 과연 실시가 돼 가지고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과연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역할을 해야, 어떤 여건을 조성해야 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꽃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염려보다도 어떻든 선거해가지고 반절은 먹자, 반절 먹어놓으면은 관건선거 피해도 반절은 줄을 것이다라는, 아마 그런 지극히 어떤 선거의 입장에서, 정략의 입장에서 이 지방자치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지난 총선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중앙 정치도 이제 생활 정치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마음을 얻어서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중앙의 정치조차도 생활 정치로 가야 한다. 이게 어떻든 반성적인 지난 정치 일정에 대한 평가로서 생활 정치를 강조하는데,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지방자치야말로 생활자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뭐 두말할 재론할 여지가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지방자치에 중앙의 정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앙의 간섭을 최대한으로 배제해서 그야말로 그 지방 현장 단위에서 그 풀뿌리 생활 정치가 구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에 현재 작용되고 있는 중앙의 관여, 간섭을 모든 부분에서 덜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에서 어떻든 뭐 지난 대선 때의 뭐 약속 문제, 또 국민의 여망 문제, 또 나아가서는
뭐 국회의원의 기득권 문제 이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제 지방자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정략이 작용은 되지 않고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꽃을 피워서 민주주의도 튼튼하게 하면서도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갈 것인가, 이것이 당면한 큰 대한민국의 과제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토론 쪽에 결론을 내리고, 오늘 다행히 이 자리에서는 지방선거 공천제가 갖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폐지를 했을 때의 어떤 부작용, 또 폐지를 했을 때 보완할 점에 우리가 좀 주안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은 기초단위에서의 공천제 폐지를 하면서도 또 일부 또 국민들께서 염려하는 그런 문제도 들여다보면서 여기에서 그 대책까지도 찾아지면은 굉장히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아무쪼록 좀 결론이 정해진 토론이지만은 그 폐지에만 너무 또 지나치게 관심을 두지 마시고 폐지가 되었을 때의 보완책이나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까지도 충분히 논의가 돼서 오늘 폐지를 위한 토론이지만은 이 토론이 종합적인 토론으로 결론을 맺어가지고 정말 현실적이 있는 그런 대책들이 찾아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뭐 발제해 주시는 분들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진지하고 열심히 좀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방청석에서도 이따 토론 이후에 또 질문과 답변 등을 통해서 좋은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면서 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인사 말씀이 많이 길어지고 지금 해서 여러 가지 좀 지루하신 부분이 많겠습니다만은 그 뒤에서 저와 함께 공동 개최하시는 그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우리 노현송 구청장님, 아마 부회장님을 맡고 계신데 같이 이따 좋은 말씀 좀 보태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김인배 삼척시의회 의장님이신데 지금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또 우리 김인배 또 회장님께서도 또 좋은 말씀을 보태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공동주관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노현송 부회장님, 현재 강서구청장님이신데요.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오늘 이렇게 미니 전당인 국회에서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또 기초단체장님들,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 함께 모시고 또 전문가 여러분들 모시고 기초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를 위한 이런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토론에 임해 주시는 동두천 시장님 또 이관희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 여러분께도 아울러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특히 오늘 또 이 정책 토론을 주관해 주신 우리 유성엽 의원님 더욱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자세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폐지 여부를 논하는 토론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폐지를 정해놓고 하는 토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실 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관한 것은 그동안에 많은 정책 토론회라든지 또 공청회를 통해서 많이 밝혀져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그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걸 폐지를 해야 한다면 과연 폐지했을 때 생겨나는 문제점, 이걸 어떻게 보완하고 이것을 제도화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책 토론을 통해서 이런 그 찬반의 허와실 이런 것이 좀 명확하게 밝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보완되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은 강서구청장 다시 하고 있습니다만 17대 국회에서 지금 오늘 이 수원시 노영관 의장님 오셨죠. 수원시 무소속으로 수원시 시장을 2번이나 하신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 시원시장님 심재덕 전 시장님 그러고서 17대 의원을 하셨죠.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심재덕 의원님께서 이걸 앞장서서 하셨어요. 지금 황주영 의원님 지금 나가셨는데 황주영 의원님처럼 이 공천제 폐지에 앞장서서 이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공천제 폐지 활동을 했었는데 역시 그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매 국회 대수가 바뀌면서 17대, 18대, 19대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르러서 그동안에 많은 의원님들의 역할 또 많은 분들의 뜻 있는 분들의 역할에 의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우리 전국시장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지난 민선 4기 때부터죠. 4기 때부터 이 공천 폐지 특위를 구성을 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국회에도 건의를 해왔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 그룹들을 통해서 공청회, 여론조사 이런 것을 쭉 해왔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뜻을 모아서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자들에게 이 공천제 폐지를 위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전부 수용이 됐어요. 그래서 양 후보들이 모두 이 기초선거에 있어서 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선이 끝나고 이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4월 24일 날. 다행히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 이런 자리에서 당을 비교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사실이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이번 앞으로 다가올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그리고 기초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 후보 공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많은 우리 뜻 있는 분들의 노력이 하나씩 결실을 맺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새누리당의 결정 그리고 또 우리가 민주당이 또 앞으로 해야 할 일, 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더 나아가서 해야 할 일, 이런 일들이 오늘 정책 토론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이 되고 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기초 선거에 있어서의 정당 공천이 폐지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신 우리 유성엽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한범덕 청주시장님 지금 좀 늦게 오셔가지고요. 예, 한범덕 시장님,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역시 공동주관이신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김인배 회장님, 예,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전국 시군구 자치구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인배 삼척시 의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유성엽 국회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거기에 관심 갖게 또 참석해 주신 우리 국회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기대를 하려고 여기 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토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회장으로서 몇 마디의 얘기를 좀 하고자 싶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까 그 유성엽 국회의원님께서 반반 말씀을 하셨는데 반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기초의원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부족한데 국회의원님들 오시면은 거기 쫓아다녀야 되고 또 국회의원님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것이 과연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이나.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회의원들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국회가 정당 정치 때문에 거의 망가지는 이유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면 우리 기초 의회까지 정당을 만들어서 시장님도 새누리당, 자 시의원도 새누리당, 또 시장 군수도 민주당, 또 시의원도 민주당. 무엇을 일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의원들이 견제를 할 우리가 그 집행부에 들어간 거죠. 시의원이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잘하냐 못하냐
과연 그것이 정당 공천제가 살아있는 한 그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또한 같은 의원들끼리도 정당, 민주당, 새누리당, 무소속 편을 가르고, 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5대부터 우리 기초는 아마 정당 공천제가 생겼습니다. 법이라는 게 뭐 하는 것입니까? 잘못되어 있으면 고치라는 게 법입니다. 이것을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여야를 떠나서, 또한 물론 그 폐지에 뭐 이렇게 그 장단점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 비례대표 우리 기초 의원님들께서 정당이 없어지면 비례대표가 없어지지 않느냐? 아닙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뽑을 때 비례대표 우리 당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살려서 시의원의 공천을 주지 말고 거기에 비례해서 의원에 비례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폐단, 아니 없어서 잘 가고 있었는데 다시 이 지방자치 발전을 후퇴시키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의원님들이 잘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장이 돼가지고 의원이 돼서 국회의원이 서울서 기차 타고 내려오면 우산 들고 서 있어야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들께서 그걸 바라서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천을 받아야지만 당선이 되니까 이것이 과연 정말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갈 수 있는 일인가? 또 우리 시의원들이 정말로 골고리 동네 다니면서 문제점 해결하고 생활정치라고 아까 유석열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정치를 우리 기초에서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께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여야를 떠나서 이번만큼은 정말 꼭 실현돼서 우리 정말 지방자치가 살아야지 국가가 또 삽니다. 지역 주민이 잘 살아야지 국가가 잘 삽니다. 이 문제점들을 오늘 정말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유성열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멀리서 정말 우리 그 부산 전국 각지에서 오신 우리 시의장님들 또 시의원님들 또 거기에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관심 있게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 지방자치의 발전이 될 수 있는 초석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조원님들과 행보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본 토론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발제해 주실 분과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 또 좌장을 맡아 주실 유성엽 의원께서는 단상에 마련된 자리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발제해 주실 고경훈 박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경훈 박사는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로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경쟁력지원센터의 소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십니다. 다음에 토론에 참여해 주실 이관희 교수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이시고 전 한국행정학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경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다음에 토론에 참여하실 김상미 원장님, 이화여대 행정학 박사이시며 전 대통령직 속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연구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사단법인 지방의회 발전연구원의 원장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다음 토론자 오세창 시장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제4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하셨으며 민선 4기를 거쳐 현재 민선 5기도 동두천 시장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님,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를 졸업하셨고 제7, 8, 9대 수원시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계시며 현재 수원시의회 의장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경기도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토론을 진행하실 유성엽 그 의원님께 이 토론의 마이크를 넘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아마
그 환영사 축사하다 보니까 40분 시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제가 군더더기 없이 바로 그 발제와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토론회가 그 지방 기초단위 공천제 폐지를 전제로 해서 하는 토론회이니만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폐지 때에 예상되는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또 폐지 시에 우리가 갖춰야 할 어떤 대책, 보완 대책 이런 측면을 좀 염두에 더 좀 비중 있게 두시고 그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지면은 오늘 토론회가 그 상당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우리 고경훈 박사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고경훈 박사님의 발제를 먼저 듣고 이 토론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 박사님 그 발제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 시간 드리면 됩니까? 시간을 15분 정도. 그러시겠어요? 예,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고경훈입니다. 그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있어서 정당 공천제에 관한 문제점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자리가 어떤 결론을 전제로 발표를 진행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정당 공천제에 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오늘 그 토론해 주실 여러 교수님이랑 또 원장님 또 시장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고, 또 플로에서도 이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그 아젠다를 이렇게 제시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 발제 원고는 이제 서론과 정당 공천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 그다음에 이제 외국의 정당 공천제 사례들, 그리고 정당 공천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시각과 그다음에 정당 공천제의 어떤 실태 및 문제점들, 또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발제문을 보면서 여러분께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당 공천제에 관해서 이제 그 많은 논란들이 있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정당 공천제 때문에 그 지방 행정이 중앙 정치의 논리에 어떤 휘둘려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 공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당 공천제가 이제 지방 선거에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 문제 이런 것도 나타난다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점들과 더불어서 이 정당 공천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 정치를 도외시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지금 성남시 사례 같은 경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장님이 민주당 소속이시고 시의원 그 다수당은 현재 그 새누리당이 이제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집행부와 어떤 그 의회 간의 갈등, 이게 적정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어떤 성남시의 시정 자체를 굉장히 그 흔드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판교 신도시를 조성하는데 그 공사비 5,200억 원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제 그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셨고, 또 시장이 추진하고 있던 성남시립의료원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있어서 시의회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시 산하단체 그 재단 대표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시의회에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그 시와 시의회가 집행부가 부딪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예산까지 처리를 못해가지고 준 예산 체제를 가동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결과까지 나타나야 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파행이 나타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정당 공천제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공천제로 인해서 시장과 시의원이 서로 다른 정당에서 그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선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또 의정이 정파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되고 중앙 정치 휘둘리는 그런 폐해가 심각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풀뿌리 민주주의가 또 지방자치, 지방행정이
여야가 수시로 이렇게 바뀌면서 극한 대립하는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은 결국 중앙 정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대로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가, 마치 그 쌍둥이처럼.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왔는데, 다행스럽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공약 과정에서 이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하는 데 있어서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사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4.24 총선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공천하지 않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을 이제 정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그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원인들이 결국은 지난 6.4 지방선거와 이제 전에 있었던 5.3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가 본격적으로 제시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 때문에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점에 관한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결국 정당 공천제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지방 선거가 중앙 정치에 완전히 이렇게 예속되는 결과가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들이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인 지역 주민들에게 귀촉감을 가지기보다는 어떤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선거에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해바라기식 그런 행태를 보이는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이게 결국은 국회의원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당선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뿌리박게 되면서 어떤 공천 비리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이제 굉장히 만발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방 선거가 이상하게 중앙 정권의 현재 집권당에 대한 어떤 중간 평가적인 의미를 띠게 되면서 지방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면면이나 능력이나 자질 이런 것보다는 이 후보자가 어느 정당 소속인가에 따라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면 무조건 몰표, 줄서기 투표를 하고,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면은 그 후보에 대한 공약이라든지 능력, 자질 이런 거 검증 없이 그냥 무조건 반대표 던지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소위 묻지마 투표, 일렬 투표가 나타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만연하게 되기 때문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후보자가 결국은 중앙 정치 바람에 맥을 추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그 피해가 결국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정당 공천제가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실태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걸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 개선 방안을 여러분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아젠다로 이렇게 제시할 생각입니다. 보고서 발제문에는 이제 정당 공천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역사적인 흐름들이 나타나 있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간략히 정당 공천제 의의는 발제문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나라 정당 공천제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당 공천제 역사는 과거 1952년 첫 번째 지방선거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당 공천제 역사가 비교적 오래된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 정당 공천제가 어떤 법적 제도적으로 정당 공천제를 시행해야 된다라는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정당 공천제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기된 게 아니라, 정당 공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적인 규제라든지 그런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정당 공천제가 이루어졌다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중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88년에 이제 지방자치법에 규정됐던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에서 독립적인 이제 법률로 제정이 되면서, 이 선거법에서 이제 지방의회 선거에서 정당 참여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그냥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적인 이제 정당 참여가 이루어져 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지난 5.3 지방선거와 그다음에 이제 6.4 지방선거에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정당 공천제가 제도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실시된 전국 지방동시 선거에서부터 기초지방의회를 포함한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정당 공천이 이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당 공천제가 오랜 역사를 두고 우리 선거에서 특히 지방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정당 공천제를 무조건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사실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걸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당 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 이 입장은 결국 정당 공천제가 하는 순기능 때문에 정당 공천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고, 또 하나는 정당 공천제는 반대 입장이죠. 정당 공천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역기능 때문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정당 공천제에 대한 관점, 순기능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찬성하는 입장은 정당 공천제가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는 사무라는 게 아무리 어떤 그 지역 그 주민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의사를 결정하고 또 의사를 이렇게 모아서 어떤 중앙의 정책이라든지 또 상급 자치단체 정책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정당이라는 통로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정당 공천제를 통해서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당 어떤 지방자치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도 정당 공천제는 폐지돼서는 안 되고 유지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길 바라는, 즉 정당 공천제 폐지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그 근거 논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책임성의 확보라는 게.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이 책임성의 이제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 후보자들이 당선을 위해서 어떤 개인적으로 또는 뭐 이익 단체로부터 인적인 자원 또 물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선 후 그 정당의 영향력 하에서 이 정당의 그런 이익 집단들의 로비로부터 이 후보자들을 보호하는, 또 단체장들이나 의원들을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 공천제가 폐지돼서는 안 된다,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당 공천제가 한국의 정치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적극 기여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의 정당 기반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 정당 자체가 이제 대중정당화 또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정당 발전으로 이어지고, 그런 맥락에서 비춰봤을 때 이 정당 공천제가 지방 선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정당 공천제가 유권자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후보자 선택의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지방 선거에서 정당 공천이 배제된다면은 유권자가 과연 후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만이라도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제공이 되어야지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할 수가 있고 투표할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어떤 중요한 투표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런 입장이 이 세 번째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정당 공천제가 유능한 지도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당 공천제를 통해서 지역의 인재들이 이렇게 정당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지방의회 선거에 나와야만 이 사람들이 그 제대로 활동할 수 있고, 또 이런 정치 지망생들을 육성하고 키워서 중앙의 무대로도 이렇게 진출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정당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정당 공천제를 통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강시장형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의 기능과 역할, 권한이 상대적으로 지방의회보다 강한 게 사실이죠. 예산에 관한 집행이라든지 정책 결정 권한, 또 공무원들의 인사 권한을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력한 그런 그 강시장형 체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상대적인 약자인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건 결국 정당 공천제를 통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야만 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지방의회의 권능이 확보된다는 게 이 다섯 번째 시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가 이루어져야만 정당을 통한 여러 가지 관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결국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의 여러 가지 수건 사업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정당을 통해서 중앙에 전달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데도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당 공천제를 지금처럼 유지해야 된다는 찬성론의 입장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정당 공천제는 당장 폐지된다. 역기농의 입장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과연 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역할이라는 게 과연 중앙정치 논리에 휘말릴 만큼의 어떤 거대 담론을 다루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지방행정이라는 게 일선 행정이고 또 대민 접점 행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이 낮은 지방행정까지 정당 공천제를 통해서 정당 개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정당 개입이 비능률을 증진시키고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걸 가져오기 때문에 이건 당장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당 후보자들이 당선이 되고 나면은 국회의원한테 예속된다는 얘기죠. 정당에 예속되고 국회의원에 예속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중앙 정치의 지방 자치가 예속돼서 제대로 된 지방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능하기 힘들다는 게 두 번째 시각입니다. 가장 정당 공천제를 반대하는 그런 쪽에서 주장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근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정당 공천제 때문에 그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이제 성남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히려 지방자치제가 지역주의 정치에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 동일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그 선거가 지역주의적인 경향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정당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그 지방의회가 동일 정당 출신 단체장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라든지 어떤 그 균형의 원리를 내세울 수 있겠느냐,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들 때문에 정당 공천제가 폐지된다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기초 수준에서. 그다음 네 번째로 정당 공천제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가 후보자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얘기죠. 즉 시민들이 공천을 하는 게 아니고 정당에서 공천을 하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있는 사람들, 또 정치 자금을 많이 내는 그런 후보자들이 공천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지,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후보자들이 공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정당 공천제 때문에 그럴 기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론이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해외에서는 이런 지방 선거에 대해서 정당 공천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있는 그런 그 주정부 또는 카운티가 훨씬 많습니다. 약 70% 이상이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그 주라든지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정당 공천제를 허용하고 있는 그런 지방 정부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당 공천제에 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그 유형이 있거든요.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지방자치 선거에 있어서 정당 활동을 활발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전개하는 이제 그런 경우. 그렇지만 이제 후보자가 이제 그 명시적으로 어떤 정당 표시를 하지 않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이 사람은 어느 정당 소속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은 그 후보자가 명시적으로 자기가 무슨 당 소속이라는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정당 표시도 하지 않고 정당도 정당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암묵적으로 이 사람이 어느 정당 소속이거나 아는 경우. 세 번째는 일체의 그 정당 소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당들이 전면에 나서 선거 활동을 하지 않고 후보자들도 일체 이걸 공개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유형이 미국 같은 경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이라든지 독일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방의 정당 공천제가 굉장히 그 폭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됐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의 근거를 둔 정당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 지역의 근거를 둔 정당들이 정당 공천제를 통해서 후보자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중앙 정치의 어떤 예속된 그런 후보자들을 공천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 정당, 지역의 근거를 둔 정당들에 의해서 공천된 후보자들이 공천을 받기 때문에 그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후보자들과 선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가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그 굉장히 정당 공천제가 활성화됐다가 이게 이제 정당 공천제 문제점들이 우리나라처럼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천의 비리라든지 또 중앙 정치에 예속된 후보자들이 나타난다든지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의 문제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단체장이나 또 의원들이 선출되면서 이제 일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점차적으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발제문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지난 5.3.1 선거와 이제 6.4 지방선거에서 본격적으로 정당 공천제가 허용되면서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실태가 나타나게 되느냐 이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006년 또 2008년에 그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법이 이제 제출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정당 공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허용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지방 선거에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그 중앙 정당과 연계된 그런 이제 그 선거 결과가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 주민들이 후보자를 보고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정당 소속인가 보고 그 후보자가 내건 공약이라든지 후보자의 뭐 됨됨이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정당에서 알아서 검증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중앙 정당의 정당별 지지에 따른 연계 투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저희 발제문의 표 2를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2006년하고 10년 지방선거에서 정당 점유율의 변화를 보시면은 이게 고스란히 중앙선거의 결과와 연계된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그 지방선거 2006년 선거, 2010년 선거라는 게 2006년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에서 뭐 압도적으로 지방선거를 석권했고 그 결과 단체장도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2010년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득표율이 좀 퇴조하면서 2010년도에 그 무소속 후보가 좀 약진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주는 시사점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그 2006년과 2010년 선거가 선거의 주역이 이제 지방에서 중앙으로 그리고 주민에서 정당으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어느 정당의 공천 후보자이냐에 따라서 공천만 제대로 된 지배적인 정당에서 공천만 받으면은 저절로 당선되는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게 지방 권력 교체론하고 중앙 권력 심판론으로 부각시키면서 지방의 쟁점이 중앙의 쟁점으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지방 쟁점 자체가 실종돼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당 공천을 둘러싼 이제 비리와 부패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점이죠. 여러분들 뭐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접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 이후에 많은 의원들과 또 단체장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어떤 그 법적인 심판을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들이 있을 때마다 지방 의원 또 단체장들에 관한 보궐선거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비율이 이게 지금 지난 2010년 선거 후에 이제 41%나 됩니다. 그러니까 95명 정도 되는 분들이 법의 심판을 지금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정당이 공천한 후보들이 이렇게 41%나 문제점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면은 이건 정당이 사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어느 정당도 여기에 대해서 반성한다든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정당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당 책임제가 아니라 정당 무책임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후보자들이 이제 공약들이 이제 주요 그 문제점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이 지역을 위한 공약이라든지 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약, 지방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공약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짜깁기 공약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베끼기 공약, 컨트롤 C, 컨트롤 V한 그런 공약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인쇄소 공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후보 공약들이 다 인쇄소에서 짜가지고 이렇게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런 그 공약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공약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공약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정당 공천제에서 나타나는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기초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 개선 방안 중에 하나로서 들 수 있는 게 정당의 지방 분권함이 지역 정당의 허용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그 정당이 가장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정당법 3조 보시면은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 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수도에 정당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결국 지역 정당의 출현을 근본적으로 막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의 근거를 두고 지방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화된 지역 정당의 출현도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지역 정당이 허용된다면은 어떤 그 중앙당에 예속되는 지금의 정당 공천제 문제점들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정당 공천 기준을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당 공천제 실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처럼 여러 가지 공천 과정상의 비리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객관적으로 투명한 그런 정당 공천 기준이 제시가 돼야 되고 그런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면은 정당 공천제 폐단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후보 공천 기준과 이게 철저하게 적용이 된다면은 이런 과정에서 그 정당의 재량도 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법제 방식으로 이것들을 그 규제하고 제약한다면은 정당 공천의 비리 문제는 막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공천 기구를 상설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우리 많은 정당에서도 공천 선거가 공직 선거가 되면은 공직 선거 그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한 공직 후보자 공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상설 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천심사위원회의 어떤 그 영향력 이런 부분들도 외부적인 영향도 어느 정도는 차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공천 기준이나 절차, 위원 선정의 기준들도 제도화시킨다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 좀 줄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당 참여 차등 적용 및 기초 광역선거의 분리 문제입니다. 그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오늘 주제도 사실 이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에 있어서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인데 적어도 기초 수준에서는 이걸 좀 폐지를 하자. 뭐 광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초보다는 훨씬 더 어떤 그 거시적이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을 전달하고 또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장 그 광역 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제 폐지는 거론하기 어려울지라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정치, 그다음에 일선 행정기관으로서의 어떤 정치, 글자 그대로 사업과 프로그램을 담당하기 때문에 또 대민 접점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좀 폐지를 해서 정당 참여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주민 추천제도 또는 시민단체 후보자 추천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마지막입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같습니다. 예. 그 주민 추천 제도하고 시민 단체 후보자 추천 제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일당 독점에 따른 정당 공천제의 어떤 그 폐해 이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후보자에 대한 공천을 지방 그 정당이 아닌 그 지방에 있던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뭐 결론은 그 여러분께서 발제문을 참고를 해주시고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은 어쨌든 이런 점에 있어서 그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정당 공천제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검토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고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정치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 없는데 특히 일선 행정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진 국민들이 왜 이 선거에만은 이렇게 외면하고 무관심해질까?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지금의 제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고경훈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발표 중에 우리 전북 익산의 우리 전정희 의원님 오셔갔습니다. 전정희 의원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은 축사도 하실 기회도 드렸는데 이따 끝날 때까지 계시면은 또 말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참 이례적으로 우리 강기정 의원님께서 아까 참 토론하는 과정을 전부 지켜보면서 생각을 정리해 가시겠다라는 아까 말씀도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끝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참석하신 분들이 같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강기정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아까 이 토론이 진행될 때 저도 시계를 자꾸 봤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아까 15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거의 30분 가까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 생활하다 보니까 가장 불만이 뭐냐면은 이게 질의답변 포함해서 뭐 5분, 7분, 그래도 18대 전반부 때는 그래도 한 10분 정도 주던데 그 후로 갈수록 7분, 5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시간을 제약하는 것이 별로 좀 불만족스럽고 항상 불만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시간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도 좀 한번 좀 시간을 좀 줄여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려볼까 하다가 그래도 좀 참고 인내를 해보자 이제 이런 차원이었는데, 근데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했을 때 그 내용이 아마 100% 흡족하셨더라면은 아마 좀 길어도 계속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은 굉장히 균형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일례로 순기능은 6가지를 들면서 역기능은 아마 4가지 정도 이렇게 들다 보니까 지금 듣고 싶은 말씀은 순기능은 한 2가지 정도 듣고 역기능은 한 7가지, 8가지를 하셨으면 좀 더 길게 하셨어도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을 것인데요. 어떻든 우리 고경훈 박사님 참 굉장히 정리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공천제도 자체의 어떤 문제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공천제도 자체를 떠나서 그 공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가 부작용도 또 이게 서로 구분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지고, 아까 그 일본의 예는 뭐 일단 다른 토론자께서 혹시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뭐 공천제를 폐지해가는 것이 아니고 공천제는 그대로 그냥 제도적으로 유지를 해가는데 주민들이 선거한 결과가 거의 무소속들이 당선이 뭐 90% 100%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까 발제를 하실 때는 일본은 공천제를 폐지해가는 경향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일단 토론자들께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명확하니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너무 또 길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이제 그 토론을 듣는 순서대로인데요. 한 어떻게 할까요? 한 10분 정도 하실까요? 아니면 얼마 정도가 좋겠습니까? 10분 정도 그렇게 하시죠. 근데 가급적이면은 이따 또 다시 질의답변 과정에서 또 기회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10분을 좀 지켜주시면서 토론이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찰대학교 이관희 교수님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발제가 길었다 그러는데 사회 말씀이 더 긴 것 같습니다. 너무 참 할 말이 많은 테마죠.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데 정말 개혁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정말 애국심을 요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국심을 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전공이 헌법학자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인사하시고 많이 갔습니다만 우리 큰 틀에서 우리 정치가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이런 게 기초자치단체 정당 공천 폐지 이외에도 국회의 원 구성 자체가 비례대표제가 너무 적고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 국정감사제도가 이게 우리나라의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지 않으면은 계속 혼탁한 정치의 연속이 될 거다 하는 것이 제 30년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큰 틀을 또 생각도 해보시고요. 그 중에서 제일 실현하기 쉬운 게 이 기초자치단체 장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입니다. 가장 쉬운 개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국회의원님들이 지역구 관리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기득권이 되는 거죠. 아까 지방자치 사회자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순수한 지방 자치를 생각을 이제 해서 실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정말 애국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애국적으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경찰대학에서도 한 30년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정신을 특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저 막연히 그냥 똑바른 정신 가져라 하면 잘 안 먹히더라 하기 때문에 제가 요새 시를 가리켜서요, 경찰을 문화경찰로 만들어 가는데요. 이 애국심을 고취하는 시를 좀 지루하시니까 제가 멋진 시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8월로 돌아가자 하는 김기림 시인의 멋진 시인데요. 8.15 광복의 감격으로 돌아가서 새 나라를 세워가자는 이런 좌우 대립이 극심할 때 나온 시인데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우선 그 시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비싼 거기 때문에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들과 거리와 바다와 기업도 모두 바쳐 새나라 세워가리라. 한낱 벌거숭이로 돌아가 이 나라 지주 떨고 있는 탐한 조약돌이고자 원하던 오 우리들의 8월로 돌아가자. 명예도 지위도 호사스러운 살림 다 버리고 구름같이 휘날리는 조국의 깃발 아래 다만 헐벗고 정성스러운 종이고자 맹세하던 오 우리들의 8월로 돌아가자. 부리는 이 부리우는 이 하나 없이 지혜와 의리와 착한 마음이 꽃처럼 피어 천사들 모두 귀순하느니라. 내 8월의 꿈은 영롱한 보석바구니 오 우리들의 8월로 돌아가자. 나의 창세기 에워싸던 향그러운 계절 오 우리들의 8월로 돌아가자. 이렇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국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정당공천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너무 자세했어요. 또 하나 리마인드 해야 될 거냐. 이건 아까 강기용 의원님이죠. 그분이 이제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그 아이디어입니다. 과거에 제가 2005년 헌법학회 회장 시절에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에 딱 개혁 정책으로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폐지한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정치개혁 결과가 기초의회 의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대의 결과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인기가 떨어져서 그 지방의회 선거 때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열린우리당이 확대를 하고 확대한 결과가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열린우리당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없어지는 단초가 됐다고 지금도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오늘 유 의원님이 이걸 주관하셨는데요. 그 큰 틀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으셔가지고 정치개혁의 이미지를 확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틀에서 강기정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거 있어요. 여성들이 이거 폐지하는 건 절대 반대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여성분들이 이 정당 공천을 통해서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요. 이 선거구제를 만들고 그때 여성 전용구제를 만드는 안이 있어요. 그거를 집어넣는 안이 있더라도 그 여성분들의 그런 참여에 대한 그런 걸 잘 수용하면서 무슨 이유든지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 정당 구조에서는 절대적으로 정당 공천 폐지를 해야 국회가 살아나고 민주주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정당 표방 금지 뭐 이런 거가 위헌이다 나와고 어쩌고 했는데요. 그거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너무 잘못된 그런 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당 참여에 대한 폐지 법안과 더불어 표방 금지 이런 것도 다 금지시키는 법안을 부대 법안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번 19대 국회에서는요. 1년 동안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반드시 정당 공천을 폐지를 해야 국회의원님들이 정말 얼굴을 정말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뭐 긴 얘기는 해서 그런 정도 끝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관희 교수님은 폐지 입장에서 또 멋진 시까지 소개를 해주시면서 아주 토론을 진지하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여성 전용구제 같은 경우는 아까 토론 자료에는
그 없었던 내용 같은데 아주 순발력 있게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어서 우리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그 정당 공천제가 지방의회의 어떤 공적을 초래하고 과실을 초래하는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유성엽 국회의원님께서 정당 공천제가 이 자리가 지방자치제라는 본질적인 그런 제도와 관련이 돼서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와 그러면 지방의회와 정당 공천제와 관련이 돼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는 1991년 실시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로 인해서 새로이 생긴 제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정치 영역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관이 지방자치를 통해서 태동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기관은 지방의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실시의 가장 큰 성과는 지방의회다 이렇게 말해도 결코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총 6차에 걸쳐서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 지방선거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이 되어서 있는 것은 지방의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인으로 구성된 기관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면 지방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는 전국의 지방의회가 유일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5대 지방의회부터는 지방의원의 신분에서 명예직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주민에게 더욱 책임을 지는 지방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압박감에 놓여 있는 총체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기초지방의회가 구성되는 23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의회가 좋은 그 지역 주민들의 정부로서 주민이 체감하고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지방의회의 실패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실패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가치, 특히 본질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이 정당 공천제의 논의는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은 동시에 정당 공천이 실시가 되었는데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시차적으로 차등적으로 실시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광역지방의원의 정당 공천제는 23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초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8년 운영이 되고 있는 공적은 무엇인가 보면 아까도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2005년 공직선거법 47조에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100분의 50 이상은 여성으로 공천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항에는 지역구 지방의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권고 조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2 지방선거를 보면 지역구 여성 의원은 약 10% 당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여성 의원은 광역이 72%, 그리고 기초의 경우에 94%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정당 공천으로 인해서 여성 지방의원이 진출할 경우는 19.8%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할 경우에는 아까 간략하게도 논의가 되어 있지만 많은 그 여성 전용 선거구제라든가 기초에 대해서만 정당 추천을 인정하는 등 여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정당 공천제의 과실은 무엇인가라고 보면 이것은
민주적인 권력 체제의 장점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우리는 권력 분립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지방자치제를 수용하려던 취지도 권력을 지역적 차원에서 좀 분립해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도입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당 공천제로 인해서 이러한 권력 분립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취지가 왜곡되거나 변질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주제인 정당 공천제와 관련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초지방의원의 경우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이 깊이 뿌리 내려서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될 기관은 지방의회입니다. 그런데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 밀착형으로 변질되고 있는 요인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당 공천의 폐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간 관계에서 보았을 때 그러면 지방자치로 인해서 정부 간 관계가 대등적 내지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정당 공천제로 인해서 수직적인 관계 또는 대리인적 관계로 변질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 이전에 중앙집권으로 환원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당 공천이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가치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리스트나 다원주의자가 얘기했던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제도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방국가라는 그러한 용어가 설득력이 있을 정도로 지방의원의 자율성이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6.2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학계의 평가를 보아도 지방선거가 아니라 한나라당이 패배했다라고 해서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대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공천 이후 정당에 대한 불신 때문에 무소속의 당선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 정당 공천제가 이론적으로 타당하다라는 명제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2번 실험을 거쳐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증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기초지방의원의 정당 공천제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인식한 대선 후보자 역시 정당 공천제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지만 기초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모두 폐지하겠다라고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달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주요 공공기관 가운데 국회가 유독 신뢰도가 5.6%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신뢰 회복이 아주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유독 기초의원 선거만 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8조 정당 조항과 부합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제8조 2항에 정당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또 있고요.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지방의회 의원의 선출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법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정당 공천이 된 그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2006년에 의정 활동비 지급과 의원 정수 축소라는 법이 동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 제도를 만드는 행위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기부여의 부산물로서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행위자의 관계에서 전략적인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그 법은 성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와 관련된 의견이 모쪼록
다양하게 취합이 돼서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김상미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 관계상 바로 이어서 오세창 동두천 시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동두천시장 오세창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유성엽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지방자치 공천 배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와주신 의원님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는 제 소개부터 좀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4대 의원을 지냈고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 선거 2번을 무소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한 무소속 시장이다.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당보다는 저는 정당 생활을 23년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지구당 사무국장도 해봤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제 손으로 치러봤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무소속 시장을 고집하겠어요? 나름대로 제가 이제까지 해온 그런 피폐된 상황, 그런 것들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는 지방의 특성을 살리고 시민을 위한 제도가 지방자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지방자치가 말만 지방자치지 한 50% 정도 되고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지방에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중앙부처의 권한 때문에, 허가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공천제도 시민을 위한 공천이 아닙니다. 정말 정당의 필요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현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당 공천을 해서 시민을 위하는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정당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에서 그럽니다. 정당 공천을 배제하면 후보자가 난립이 되기 때문에 후보자를 제1차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정당 공천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정당 공천을 받고 쉽게 당선되려고 그러지 정당 공천 안 받고 갈 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힘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 보좌관 사무국장을 했음에도 선거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인기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선거 비용을 얼마큼 될 수 있느냐, 그것이 공천의 제일 요건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도 뭐 그런데 지역의 선배가 국회의원을 하는데 거기다 뭐 어떻게 한다는 것도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저는 할 돈도 없고 그래서 무소속을 택해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정말 지방자치는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 정말 일하는 사람 둘째 문제고 정당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전라도에 민주당 후보는 똑똑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경상도에는, 전라도에는 새누리당 후보 똑똑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사람이 코가 둘인지 셋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분류가 1번 찍자 그러면 1번으로 쫙 가고 2번 찍자 그러면 2번으로 쫙 찍는 게 우리 시대의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상태가 계속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정말 요원한 문제가 아니냐, 지방자치에 요원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회의원님들이 정당 공천을 주시면서 등만 보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당에 공천 신청을 하면 공천 신청 당첨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떨어지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천에서 낙선된 사람은 그 의원하고 평생 원수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그 국회의원이 무조건 그것이 뭐 자기의 이득이다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도 정말로 차기에 당선이 되고 표를 얻기 위해서는 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정말 국회의원에 유지하는 그런 첨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불만이 그런 게 있습니다. 단체장을 뽑아놓으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을 국가에서 얘는 내 편, 쟤는 반대편 다 편 갈라놓고 내 편 갈라서 국가를 분열을 시키느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그러한 것들을 정당 공천만 배제한다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됐든 간에 국가를 위하는 하나로 갈 수 있는데 왜 그러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제 무소속 시장을 하니까 정말 좋은 점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점만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소속 선거를 하면 선거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듭니다. 저도 여당의 사무국장도 해봤기 때문에 그 조직의 흐름을 압니다. 정당 공천을 받고 나면 선거를 할 때 조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를 가동하려고 하면 그 가동비가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정말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소속을 하면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데가 없어요. 잘못 쓰면 영창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질 못하니까 돈도 못 씁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대로 쓰고 당선되든 떨어지든 그거는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선거 비용 쓰면 당선되고 나서 은행의 빚은 야간에도 늘더라고요. 정말로 그 힘든 돈입니다. 그럼 그 빚 갚으려면 나쁜 짓 해야 됩니다. 돈 먹으려고 들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끝나고 나서 또 가지 말아야 될 때를 또 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소속을 하면 전부 다 선거 비용이 적게 된다. 또 두 번째는 소신 있는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을 6년 차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 보궐선거 1년 지난 다음에 보궐선거로 제가 당선이 됐고 임기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보면 정말 시장 공천 줬으면 인사 때 되면 인사 부탁합니다. 사업하면 사업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안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주면 조직이 망가집니다. 안 들어주면 하극상에 걸려서 다음에 공천 못 받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말 우리가 행정을 하던 분이든 의원을 하시는 분이든 정당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시민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의 갈등입니다. 정말 저희 의회는 뭐 그렇게 커다란 불협화음이 없이 잘 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같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누리당, 민주당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나와 똑같은 동두천당이다. 시민을 위한 당이다. 시민들한테 져버리고 당만 쫓아다니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단체장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시민을 무서워할 줄 알고 시민들을 제대로 모시는 그런 역량이 갖춰지려 그러면 정당이 거기에 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이시고 도의원 두 분이 한 분은 새누리당, 한 분은 민주당 의원입니다. 저는 무소속이니까 뭐 협조 잘 됩니다. 왜? 동두천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국가에 필요하면 국회의원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도에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 그런 것이 바로 지방자치 무소속의 강점이 아닐까. 어느 시민들은 그래요. 무소속 시장이니까 예산 잘 못 나올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당선될 때 1년 예산 1,800억이었습니다. 제 것입니다. 6년이 지난 시점에 작년 말로 제가
3,200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무소속이 왜 예산 못 따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협조 속에서 이제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보궐선거에서 정말로 공천을 안 하겠다.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라는 것은 이 당에서 안 할 때 내가 한다고 그래야 정치력이 있는 거지. 이 당에서 안 한다고 그래도 나도 안 한다. 그 무슨 정치를 그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말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합동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지방자치, 기초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은 정당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저는 뭐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럽니다. 설마 그게 되겠어? 그럽니다. 저는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그 골치 아픈 그 공천권 이제 시민들한테 돌려주신다 그러면 정치권이 아마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임을 받는 새로 태어나는 정치적인 전환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양 후보가 공약한 사업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고,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는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정당 공천자는 틀림없이 이번 기회에 없애주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세창 동두천 시장님 현재 무소속 시장으로서 참 듣기 어려운 말씀들 아니면 또 하시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 포함해서 현재 그 무소속 시장으로서의 어떤 판단과 견해를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또 얼마나 거기에 또 동의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또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일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리라 또 이 생각을 가지면서요.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앞에서는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정당 공천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또 시의회 의장님으로서 시의회 입장에서 또 말씀을 해주시면은 많은 그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우리 유성엽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참 자리를 마련하기 참 어려우실 텐데 굴하지 않고 이렇게 마련하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에 끝까지 이렇게 우리 전국 시군 의장님들 또한 의원님들 남아 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 또 발제자, 토론자 분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공감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우리 11월 21일 세종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정당 공천을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지리라고 또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지방자치 하는 지가 벌써 만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시집 장가 보낼 나이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치나 중앙 정부에서는 이제는 믿고 맡겨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사님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짧게 제가 우리 의회에서 현장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 지역이 세대 수가 약 4만 6천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선거제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의정 보고서를 한번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우표값이 지금 현재 380원입니다. 그러면은 1,6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우표값만. 그리고 거기에 인쇄비만 해도 5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저희 기초의원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후원의 제도도 없습니다. 그럼 연봉 3, 4천 받아가지고 과연 그거를 갖다가 의정 보고서 한번 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역 주민들께서는 행사 때만 나타나고 선거 때만 나타나고 한 번도 보이지 않는다.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정 보고자도 한번 돌릴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2006년도에 정당 공치 시작만 하셨지 정말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지도 감독만 철저하게 합니다. 정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모든 정치, 시민들을 위해 정치, 기초의원들이 각 지역의 군의원, 시의원, 주민들이 최고 가깝게 할 수 있는 정치의 대변자가 기초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어느 정도 제도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중선거주대 하다 보니까 제 지역에 세 분 의원님이 한 선거구입니다. 보이지 않게 싸움입니다. 늘 자나깨나 싸움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속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A라는 의원님께서 시립 어린이집 한 군데다가 개설하자. 그러면 B라는 의원은 자기 지역하고 가까운 데다 하자 합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저거 인접에는 지역에다 이렇고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은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뭘 하겠냐면은 세 분이 합의하고 온나 그러면 해줄게.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웁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시민들입니다. 싸우다 보면 결국엔 시민입니다. 지금 우리 세 자녀, 네 자녀 이렇게 하지만은 제도적 개선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새 의원이다 보니까 허다못해 인사말을 동네 행사할 때 하다 보면은 앞에 두 사람이 다 해고 납니다. 세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나중에 뭘 하겠냐? 야, 누구 둘이 다 했는데 나는 뭘 하고 있냐? 다음엔 나부터 먼저 시켜줘. 이렇게 또 같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연수를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도 오셨지만 연수를 가려고 그랬습니다. 늦봄에 연수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면은 회기 일정이 아니라 중앙에서 다른 일정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연수복은 쉽게 말해서 여름에 맞춰놓고 연수는 겨울에 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중앙에서 이제는 믿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 시장님께서 정말 무소속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의회 간에 옹구성할 때 얼마나 싸움합니까? 제가 2002년도에 내천을 해서 당선됐을 때는 그때 이렇게까지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형님 동생하고 서로 하룻밤 자면 잊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얼마나 싸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뿔뿔이 민주주의가 정말 시민의 대표인 의회, 국회는 국민의 대표는 국회, 정말 이제는 좀 더 현실적으로 맡겨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를 같은 보느라도 정말 창피한 일이겠지만은 같은 당이다 보니까 시장님께 시정 질의 한번 제대로 못 합니다. 왜? 당리 당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정말 견제와 기능을 감시해야 되고 또한 예산 시민의 세금입니다. 철저히 감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지금 감시 기능이 더디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제가 사례를 해잡으면 수없이 오늘 하루 종일 하더라도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또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많이 있을 거로 믿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정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습니다. 지방 정부를 믿어주시고 지방 정치를 믿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노영관 의장님께서 맨 마지막으로